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아마도 올해 금리 인상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되는 시점부터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 세계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그래도 오른다 하더니 여러가지 이야기 하다가 반론이 없으니까 미국도 오르는데, 미국은 이제서야 오르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돈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오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도 계속 오른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부채를 늘려서 부동산을 사게 만들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다주택으로 사는 그 주체가 법인이에요. 우리나라는 갭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거고. 근데 미국도 오르니까 우리나라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 오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급등한다는 미국의 집값 현실 수준 23% 급등했다. 급등세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 전년 동월 대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인데 23.4%면 상승세가 축소되고 있다는 소리죠.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라는 거는, 물론 이때보다 조금은 올랐다. 근데 지금 와서 봤을 때 이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네가 아니라 1년 단위로 보는 거니까 쭉 오르다가 지금 어느 정도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미국 집값 계속 오르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르다. 그리고 이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누가 만들었어요?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이. 세계 금융위기 이전 주택가격이 정점이던 2003년과 비슷하다. 우리나라가 더 오래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2005년부터 하락한 주택가격. 그런데 우리나라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도 그 난리를 치고 있었다. 그때는 미국이 먼저 올랐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번엔 우리나라가 먼저 올랐는데 몇 년 전부터 올랐죠.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거겠죠. 집값이 임대료를 올리고 인플레 압박으로 가고 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우리나라 폭등했대요. 근데 미국 보면 미국도 오르고 있어요.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였다. 왜? 금리를 낮췄으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다시 금리 올라가게 되면 임대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왜? 못 버티니까. 집이 싸게 나가요. 주택 임대료의 비중이 30% 차지하는데 임대료가 올라서 인플레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한테 떠넘기더니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임차인도 유동성이 있다고. 임대인이 금리 올라가지고 월세 받는 것보다 이자가 많이 나가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임차인한테 올려받는다. 임차인도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금리 떨어졌을 때 저기도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 거예요, 임대료가. 그러면서 인플레 압박이 들어왔죠. 연준에서는 아니다, 일시적일 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은 점점 더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그리고 왜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이 파월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기지 증권 매입부터 축소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는데 일단 MBS 주택저당증권부터 축소하고, 요걸 먼저 축소하면은 주택 과열이 잡힐 테죠. 그 다음에 천천히 나머지 테이퍼링을 들어가겠다. 왜? 모기지 금리가 쭉 떨어져서 거품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파월이 아니야, 아직은 안 할 거야 자꾸 이러니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올라갈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MBS 매수 때문에 집값이 치솟고 있다. 요거 억제하겠다. 왜? 미국은 일본 다음으로 부동산을 한번 크게 뒤엎은 나라죠. 그때 5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망했다. 그 정도 급이면은 엄청나게 크게 뛴 거죠. 거기다 지금은 경제도 안 좋죠. 붕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때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진즉부터 억제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작년부터 얘기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게 많은데, 자, 영끌 뭐예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매입한다. 생활비 플러스 이자, 원금. 여기다 돈 다 쓰지 뭐 저축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못하죠. 버는 족족 빠져나간다. 대부분이 여기로. 이 사람 자체가 캐시푸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우스푸어죠. 집값은 올랐으니까 집 안 산 사람들 벼락거지다. 라이트하우스 말 믿고서 벼락거지 됐다.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봤어요.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 그러면서 전체 모기지 중 약 7%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가 납부 중단한 상태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시이해 대상이 350만 명이고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미국도 이러고 있다. 우리나라도 엄청 많아요. 티가 안 날 뿐이지. 연체율 낮은데요. 연체율 낮은 거 이거저거 다 유예해주니까 그러죠. 9월에 자영업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사람들 많다. 많이 걸렸어요.
영끌하려고 주담대 따로 받고 자영업 아무리 하면 뭐해 집값이 더 빨리 오르는데 이런 얘기로 막 이런 거 한 사람들 많잖아요. 9월에 자영업 대출 원금상환 유예 끝나면은 집값에 굉장히 크게 영향 미치겠죠? 왜? 말 그대로 캐시 푸어니까. 요구불 예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 돈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다 지금 팔고 현금화한 사람들이지. 사는 사람들은 다 빚내서 사고 있잖아요. 맨날 현금 부자들 노래를 부르는데 현금 부자들이 사요? 팔아서 현금화했지. 자, 거기다가 약 360만 명 집세를 내지 못해서 퇴거를 재촉당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죠. 이 사람들 퇴거하고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집세가 이렇게 올라갔으니 퇴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퇴거유예 조치를 했는데 이게 만료가 임박했다는 거죠. 이게 만료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 영향 굉장히 크게 가겠죠. 빈집으로 냅두면서 월세 하는 것보다는 월세라도 낮춰서 받는 게 그나마 나으니까. 다음 달부터 무더기 퇴거 사태 우려가 되고 있다. 델타 변이 때문에 더 연장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갈 수밖에 없겠죠. 집을 가진 사람은 대출 못 갚고 못 가진 사람은 월세 못 낸다. 이거 자체가 경제가 한계라는 거예요.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무슨 아직도 몇 년을 더 올라요. 위험하다는 거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모기지 신청 건수 2주 연속 감소하면서 팬데믹 직전 이후 최저다. 집을 이제 사는 사람이 적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6월에 정점 찍고 12월까지 팍 튀었다가 올해 거래량이 최저죠. 왜 이렇게 적어요?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살 상황도 아니고 거기다 금리 인상 이야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빨라도 내후년 한다는데요. 내후년 한다는데도 안 사요. 한국은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 사라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미국에서 옐런이 한마디 하고 파월이 한마디 하면 주식시장 흔들흔들 거리는 거 봤죠. 미국은 주요 자산이 금융자산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흔들거릴까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정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정부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렸을 때 시장이 주춤했었죠.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장이 다시 활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동결되니까 거래량 늘어요. 최악이죠 지금. 왜 최악이에요? 금리 떨어졌다고 집값 잔뜩 올려놨는데 더 안 떨구니까 여기서 금리 올린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뻔히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먼저 겪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사잖아요 이제. 연준 의원들이 더 빨라진다고 많이 얘기를 했다. 그래도 23년인데도 벌써부터 이러고 있다. 모기지 금리 어때요? 10년물 국채금리 느슨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올라가다 잠깐 주춤했죠. 모기지 금리도 잠깐 주춤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거래량 어때요? 기존주택 요때까지 확 늘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신규주택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올라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니까. 왜? 전세 제도가 있고 선분양 제도가 있으니까.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있고 델타 변이 때문에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도 계속 지금 테이퍼링 하려고 하고 있죠. 파월 지금 임기 끝나고서 재임을 하든 누군가로 바뀌든 다음 임기 때문에 무조건 테이퍼링 들어가고 무조건 금리 인상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부터가 될 것이고 보이는 게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만 하고 있죠. 금리 인상될 때 왜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든 올리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지. 집값 떨어지고 있을 때 왜 공급 부족 얘기 안 했어요? 집값 떨어질 때가 공급 제일 적었는데. 미국에서 언제 폭락하나 검색량 폭증했다. 전달가기에 얼마나 올랐어요? 2450%. 과거 거품 빠질 때도 폭락한다는 검색량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언제 폭락하나 이런 검색하고 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 왜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올랐다 엄청나게 폭락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 참여정부 때 규제 통해서 억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올랐던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죠. 다만 그 못지않게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었죠. 버블 세븐 같은 그 지역들은 제대로 타격이 입었죠. 미국인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2030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전세가로 버티기 쉽고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언론이 저런 거 하는 거 동조해서 카페 같은 거 만들고 블로그 같은 거 만들고 유튜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못 팔게 하고서 자기네들 슬금슬금 팔고 빠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돌았냐. 72만 중간가 구입하려면 3.08% 하는 경우에 매달 3280달러 연소득이 13만 1200달러가 돼야 된다. 이게 쉽냐?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저금리와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승 열기 벌써 꺾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주택 재고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 즉 미분양 늘어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해외 투자자들이 매입한 미국 주택이 54억 4천만 달러 최저치다.
냉각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 오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올라요. 이게 돼요? 결론 뭐예요? 미국 부동산 계속 올라요. 오르는데 집주인도 임차인도 못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다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퇴거 못 시키게 유예하고 모기지 갚는 거 유예하고 그래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오른대요. 그리고 외국인 거래량 다 떨어지고 있고 모기지 신청 건수도 떨어지고 있다. 답은 다 나왔는데 지금 오르니까 미국 계속 오를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오를 거다. 미국 계속 오르는 거랑 우리나라 계속 오르는 거랑 차원이 같았어요. 뉴욕에서 엄청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집이 평당 1억인데 서초에서 평당 1억 찍고 있는데 한계 맞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금 거품 빠지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도 얼마 안 있어 시작될 거고 우리나라는 더 빨리 더 많은 거품이 겪고 가계부채 위험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더 앞당기죠. 더 빨리 위험이 닥칠 거다. 이런 점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